자, 이번 시간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회계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회계를 하기 위한 이제 언어, 용어의 입문이었어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부채가 뭔지, 비용, 수익이 뭔지 그거부터 한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계의 시작입니다. 기대하세요. 갑니다. 자, 먼저 회계의 순환과정 챕터 5 회계의 순환과정을 보십니다. 회계의 순환과정 1절에 회계의 순환과정이 있는데 이런 의의 같은 거 사실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회계는 기초부터 이제 기말까지 어떤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런 내용 설명이에요.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문제를 푼다든가 이럴 때 보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즉 앞으로 배워야 될 거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거래 발생으로부터 재무제표 작성 보고라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처음에 좀 끈기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이 페이지 내용을 다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시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1번, 2번 절차만 있고 그림 있고 하죠.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지라고 느껴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통과. 넘깁니다. 자, 그 다음 거래의 식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우리 회계 용어가 시작됩니다. 거래라는 말부터. 거래, 이거부터. 거래. 갈 거자, 원래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든, 문서가 왔다 갔다 하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든. 자, 우리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까먹지 마시고 기업과 기업 간에 돈이나 물건이나 문서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래입니다. 그럼 여기서 회계를 전혀 안 배웠어도 거래라는 말 들어봤죠? 야, 거래처 어디 관리, 거래처에 갔다 와라, 거래처 어쩌고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이 거래라는 거. 그래서 이 거래라는 걸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하는 거랑 지금부터 이제 회계에서 하는 거래랑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림 하나 있죠. 먼저 위에 일상적 거래와 아래쪽에 회계상 거래가 약간 다릅니다. 일단 보세요. 그래서 자, 우리 상식적인 거 돈, 금전, 돈이 수입과 지출,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는 대차, 빌려주고 빌리는 거, 그 자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래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래가 바로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물품을 매매, 팔구사구입니다. 물품을 사고 파는 거, 이게 가장 상식적인. 이제 여러분 회계를 안 배웠어도 아, 이런 걸 거래라고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거래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불난 거 보고 저기 거래한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교통사고 나서 10중 추돌 나가지고 막 차들이 엉켜있고 난리가 났어요. 야, 저기 쟤들 거래한다 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또 화재나 사고, 도난, 파손 막 이런 것들, 파손 또는 분실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저기 거래한다 이런 거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런 거 거래라고 안 하죠. 그죠? 또 이런 거 또 이런 거 중요한 거 계약. 무슨 계약서 썼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무슨 계약서 썼어? 예를 들어 제가 건축업자인데 여러분이 빌딩 하나를 짓겠대요. 30층짜리 빌딩. 뭐 임대해서 임대 수익 얻고 사무실도 쓰고 뭐 이거 하려고. 그럼 저더러 이제 하는 거, 야, 이 30층짜리 건물 하나 짓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용도가 뭐냐, 뭐 면적 어떻게 되냐, 층수는 30층이었지. 뭐 어떻게. 용도가 예를 들어서 호텔 만들 때의 자재, 아니면 일반 상가 건물 만들 때의 자재, 또는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자재,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러해서 이거는 얼마쯤 되겠다. 뭐 50억 달러, 30억 달러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 얼마로 하자. 도장 찍었어요. 계약.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잖아요. 그죠? 또는 주문했다, 주문받았다. 물건을 보관했다. 보관, 과일이나 생선 이런 것들은요, 창고가 있어요. 냉장창고, 냉동창고, 이런 창고에다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관하는 거. 그리고 임직원의 채용,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취업 또는 이직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어쨌든 채용하는 거, 이것도 우리 회사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래의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뭘 배운다?
그렇죠. 회계 배우죠. 그래서 이 거래도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이제 회계상 거래. 그냥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회계상 거래는 반드시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 첫 번째 써 있죠. 어쨌든 저쪽에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드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된 걸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록해야 될 대상이 바로 회계입니다. 거래입니다. 거래. 만약에 재산이 변동이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럼 적을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적고 자시고 할 게 없지. 근데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든가 돈이 나갔다든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걸 기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록을 위해서는 뭔가 변화, 증가든 감소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물건이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거래고요. 장부에 기록해야 돼. 그 다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화재 발생한 거, 사고 난 거, 도난, 파손, 분실 막 이런 것들 거래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자,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저 사람들 거래한다. 불난 거 보고 저기 거래 현장으로 가볼까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건물이 불탄다든가 우리 회사의 업무용 차량, 화물차가 부딪혀가지고 뭐 사고 나서 지금 차가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막 불나면 위험한데 어쨌든 이게 사고가 났어. 그러면 당연히 재산에 피해가 생기잖아요. 재산의 변동이 생기니까 기록을 하라 이 얘기죠. 돈 잃어버려서 분실. 가끔 요즘은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또 여러분 가끔 다 산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 돈이 이제 오늘 한 현금이 좀 들어와서 이걸 은행에 넣어가는 거예요. 가방에 넣고 은행으로 가는데 가방은 놓고 휴대폰 챙기고 가고 막 이런 사람 있단 말이죠. 아, 커피 한 잔 마셔야지. 그리고 이거 놓고 커피 빼고 나서 커피만 가지고 가는 거지. 이건 버리고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정신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산만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죠? 네. 어쨌든 자, 그럼 분실한 만큼 재산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해야 될 대상이란 얘기죠. 자, 여기 잘 봅니다. 여기 계약했다, 주문했다, 종업원 채용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래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로 한 계약 또는 주문했다든가 주문받았다. 되게 중요한 거래였죠.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여러분하고 저 계약서에 도장 꽝꽝 찍었어요. 그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재산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재산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도장 100장 찍으면 재산이 100배로 변하나? 그건 아니죠. 주문했어요. 주문? 야, 물건 나한테 2천만 원어치 물건 보내라? 주문했어. 주문 받았어요. 전화 받았죠. 거기 2천만 원어치 보내달래요. 알았어, 보내줄게. 그럼 재산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자, 봐요. 2천만 원어치 보내줘. 알았어. 뭐가 변해요? 아직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문을 받고 나서 10원어치라도 보냈다면 그때부터는 이 10원 너무했나? 100원 너무했나? 쪼잔한가요?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만원? 어쨌든 중요한 건 만원이라도 물건 하나라도 보냈으면 그건 거래입니다. 보내는 건 거래야. 그러나 주문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재산의 변동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닙니다. 기록할 게 없습니다. 또 임직원 채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채용. 종업원을 채용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종업원, 이 사람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인적 자원, HRD 들어보셨죠? 휴먼 리소스. 여러분의 인적 능력, 인적 자원, 이건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없죠. 그죠? 저 얼마짜리 강의예요? 저 강의 얼마짜리예요? 돈으로 따질 수 없죠. 그죠? 돈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은 휴대폰이나 카메라 이런 칠판은 갖다 팔면 이거 얼마쯤 받을 수 있어 라고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의 능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업무 능력 이걸 돈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재산은 장부에 기록하고 싶어도
기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종업원은 800만 원짜리, 이 종업원은 130만 원짜리, 이 종업원은 20만 원짜리. 이상하죠? 네. 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 내 물건을 창고에 보관했다. 아니면 제가 집에 금송아지 아시죠? 금송아지, 미래에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금송아지를 좀 몇 마리 키워요. 한 3,000마리 좀 키우고 있는데 집에다 3,000마리 놀라니까 불안하잖아요. 외출도 못하고. 그래서 은행에다 좀 맡기는 거야. 은행에다가. 아니면 골드바라고 하세요? 금덩이. 예, 제가 이런 게 한 7,000개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한 7,000개. 이런 것도 집에다 놓으면 불안해. 그래서 은행에다 보관했어. 자, 그럼 은행에다 보관시켰어요. 금고 아시죠? 금고에다 보관했어. 영화 보셨죠? 키 딱 양쪽에 따가지고 딱 들어서 딱 있죠? 어쨌든 그 금괴 7,000개를 거기다 맡겼어. 그럼 은행에다 맡기는 순간 내 재산 변해요? 안 변하죠, 그렇죠? 은행에 있어도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재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록할 게 없어요. 결국 회계상 거래가 아니문이다 이거지. 회계상 거래인 거. 그래서 여러분 책의 그림이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 거래가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도 보시고 특히 저거 중요한 겁니다. 자,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임직원 채용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는 거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니라는 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회계상 거래 아닌 거 밑에 표 안에 있죠. 주문, 계약, 약속, 보관, 그리고 직원 채용, 임직원 채용 이런 것들 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채용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의 8요소 나옵니다. 두 번째 거래의 8요소 보이죠? 그 거래의 8요소라고도 하고 일부 책에서는 10요소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은 8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8요소는 별표 3,000억 개 같은 세 개를 쳐놓으세요. 제가 바쁘니까 이게 3개만 치는 건데 3,000억 개 같은 3개 치세요. 3,000억 개. 고기가 먹고 싶나? 입술이 씹히네. 말하면서도 씹히네. 자, 거래의 별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앞에 시간, 앞에 1, 2교시, 3교시까지인가? 잘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회계에는 항상 차변에 기록되는 차변 요소와 대변에 기록해야 될 대변 요소가 있었죠. 자산 어느 변이었죠? 자산? 그렇죠. 차변입니다. 이게 제깍제깍 나와야 됩니다. 부채 어느 변이었죠? 그죠. 대변. 부채는 대변입니다. 자본. 네, 대변. 그리고 수익? 네, 대변. 비용. 차변.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배웠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거잖아요.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자, 자산부채는 노란색 썼는데 그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결론은 자산부채고요. 그리고 수익비용 이것도 늘 나오는 겁니다. 자본은 사실은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 출자하는 거 외에는 자본의 변동은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자산부채와 비용수익 위치 어느 변인가 이거 배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산이 원래 차변이라며. 그럼 자산 그중에 현금 하나만 생각해 봐요. 현금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빼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즉 증가하거나 감소되거나 이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 우리 회계는 모든 기록 계산을 T계정 우리 앞에서 T자 T계정 했죠. 그럼 여기다 현금이라고 쓰면 현금 계정인 거예요. 만약에 최초에 우리 회사에 돈 1,000만 원이 들어왔어. 1,000만 원. 그럼 그 1,000만 원을 차변에 적어야 되겠냐 대변에 적어야 되겠냐. 자, 어때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 상식으로 현금 오늘 1,000만 원이 최초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왔어. 그럼 어느 변에 적을까요? 뭔 소리야? 어느 변에? 차변. 왜? 자산이 원래가 차변이라며요. 현금이 뭐예요? 자산이죠. 그럼 자산은 원래가 차변이잖아. 그럼 우리 차변 쪽에다가 이 자산의 증가 아까 1,000원 이렇게 적으면 아 이건 증가된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원래 자산이 차변이라며요. 그래서 원래 있는 쪽이 증가를 적어라. 마찬가지로 부채가 원래는 대변이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적어라.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회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현금 계정에 차변에 1,000원 있으면 아 이게 자산이니까 증가는 차변이구나. 그럼 증가 차변이니까 반대쪽은 감소겠네. 그럼 만약에 여기 300원 찍혀 있다. 그러면은 그럼 이건 대변에 있는 건 감소된 거. 즉 증가됐다는 얘기는 돈이 수입 들어왔다는 얘기고 감소됐다는 얘기는 돈이 나갔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그 노래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노래 나오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막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요.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는 현금 계정에 1,000원 써 있으면 차변에 써 있으면 아 들어왔구나, 대변에 있으면 나갔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산이 원래가 차변이야. 그럼 차변 자산 증가, 반대로 반대쪽에 대변은 자산 감소입니다. 그 다음 부채의 증가가 대변이라면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원래 부채는 대변이라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차입금이에요. 차입금이 부채라는 건 알죠? 그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야. 그럼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원래 자산은 차변이니까 차변이 증가. 부채는 원래가 대변이니까 대변이 증가. 이제 이런 약속, 이런 원리 하에 작성을 하니까 모든 기업의 회계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채는 증가가 대변이에요. 반대로 차변은 감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0억이 있고 여기 300억이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시면 돼요. 딱 보자마자 부채 대변에 있으면 증가네, 차입금 그럼 이게 돈 빌렸다는 얘기구나. 500억 빌렸구나. 근데 얘는 뭐냐? 차입금이 감소된 거네. 없어진 거죠. 빌린 돈이죠. 없어졌다는 얘기는 갚았다. 전문 용어로 상환했다 또는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이건 차입, 빌린 거죠. 그럼 결론은 500억 빌렸고 그 중에 300억을 갚았구나. 그럼 현재 500억 중에 300억 갚았으니까 200억 아직 안 갚았네. 남아있는 빚이 200억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결론은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부터 시작하자는 그 논리입니다. 그럼 이제 수백 년간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이거별로 시작했어요. 이거부터.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돈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이라고 지금까지 수백 년간 약속해왔던 그 원리. 왼손 오른손이라고 수백 년간 이어져 왔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오늘부터는 아니지, 태어나서부터 이거 왼손 오른손 알고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왼손이고 이거 오른손이라는 거 알면은 그런가 보다. 야 왼쪽에 돌아 그럼 이쪽인 거고, 오른쪽에 돌아 이쪽인 거고, 왜 왼쪽으로 돌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거 이제 그 기본적인 용어만 알면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한자로 쓰면 어렵지. 좌양좌. 좌가 어느 쪽이지? 그러진 않겠죠? 좌우, 상하. 어쨌든 근데 회계는 좌우는 있어도 상하는 없습니다. 차변 대변만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때 증가 감소 위치는 원래 자산이 차변, 부채가 대변. 이걸 이용하면 원래 있는 쪽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그 다음 수익과 비용은 증가라고 하지 않고 발생이라고 합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이러면 거래 요소가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잖아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각각 해서 6개. 하나, 둘, 2개. 총 8개죠. 보통은 8요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간혹 책에서는 수익의 소멸하고요, 비용의 소멸 반대쪽에 이걸 적어서 10가지 10요소라고도 합니다만 보통은 거래의 8요소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8요소는 별표 3,000억 개 같은 3개. 거래의 이중성이나 3번에 또 4번에 대차 평균에 올리는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고, 5번 거래의 종류 역시 따로 설명드립니다. 3절 계정. 계정이라는 단어는 우리 T계정 할 때 설명 대충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계정의 분류나 계정 과목 설정 이것도 그냥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지나가세요. 이거 여기서 설명 하나하나 하면 너무 길어지고 지겹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4번 계정 기입 방법. 그때 그 계정 기입 방법은 지금 이거랑 같은 겁니다. 1. 자산 계정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 계정은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보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대차 평균 원리 또 나오네? 어머나? 대차 평균 원리가 조금 아까 있었잖아요. 3번에 있었잖아요. 4번에. 그 앞이 앞절이구나. 앞절에 4번에 있었고 또 나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 4절에 분계죠.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4절. 제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분계. 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거. 자, 앞으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회계는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 분계를 하기 위하여 앞 시간까지 자산 부채 배우고 비용 수익 배웠던 거고 계정 과목 있죠.
현금, 당좌예금, 상품, 외상매출, 이런 계정 과목 있죠? 그거를 배운 겁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이제 분개를 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분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앞에 내용들이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제 분개를 할 거고요. 분개 방법이 뭔지, 3번 분개장이 뭔지는 일단 제끼고 넘어가면 예제 1번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예제. 그 예제 1번이 정말 진짜 중요한, 진짜 정말 중요한 회계 원리를 익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제 강의 만나신 분은 정말 행운이에요. 복 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저도 이게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 저 강의로 만나는 여러분은 바로 행운합니다. 자, 이 거래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있죠. 이 11개만 완벽히 터득하면 회계 원리는 다 터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90%는 터득한 겁니다. 요것만 이해하면 진짜로 정말 중요한 예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회계학 책 거의 다 봤습니다. 요거라도 이렇게 이것만큼이라도 써놓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만 완벽히 터득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좀 길다 싶으면 여러분 동영상을 멈추고 들으면 되죠. 자,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됐나? 한 20분 넘었나? 그래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힘드시면 좀 멈췄다 들으세요. 저는 갈랍니다. 요 예제 1번까지 할 거예요. 자, 1번에 1번부터 갑니다. 예제 1번. 이거 되게 중요한 예제예요. 예제 1번에 1번부터.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물론 일단 정석대로 할 거예요. 정석대로 하고 또 나중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건데 일단 정석을 보세요. 1번.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그러면은 앞에 3교시까지 잘 들었으면 딱 보자마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톡, 쏙 모르겠다. 어쨌든 현금 들어오죠. 그죠? 현금을 출자해 영업 시작했다. 그래서 장사하려고 현금 출자한 거예요. 자, 우리 회계는 기업이 한다 그랬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이 출자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현금을 출자라는 얘기는, 자, 기업주가 기업에 돈을 대는 게 출자라는 말이에요. 출자. 이때 회계는 누가 한다고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에서 볼 때는 사장이 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사로 들어온다.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감소. 아, 현금이 자산인 걸 알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심각한데. 현금이 자산인 건 알죠. 그러면 현금 들어왔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 증가 어느 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 쪽에다가 자산 증가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만큼 장사 미천 출자금 자본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본 증가. 이런 식으로 자산의 증가다, 자본의 증가다 이렇게 써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답안 오른쪽 바로 옆에 답이 있잖아요. 답에 보시면 위쪽에 자산의 증가, 자본 증가 써 있잖아요. 그렇게 위쪽에 써는 요것을 여러분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결합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간혹 결합관계 표시하는 걸 문제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럼 거래를 보고 이건 자산 증가다, 자본 증가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산 증가, 자본 증가 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관계 표시. 이것만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 2번 현금 차입했다. 여기서 보이는 단어 2교시째 한 거, 2교시째. 1교시째는 거의 OT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2교시째 한 거 있죠? 딱 보자마자 현금이라는 단어와 차입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쌍따봉이에요, 이거. 현금, 차입금 딱 보면, 현금은 자산이지. 차입 빌렸으니까 돈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오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자산 증가는 차변. 이렇게 써주는 것을 결합관계 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차입했잖아요. 빌린 돈 뭐라고 한다?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차입금이잖아요. 어쨌든 차입금은 부채죠. 부채 어느 변? 대변. 그럼 대변에다 부채의 증가. 이렇게 써주는 걸 결합관계를 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가만있어 봐. 지금 2개 했죠?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 그죠? 하나만 더. 3번 하죠. 차입금 100원과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거래 내용 뭔지 알겠죠?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은 거예요. 그죠?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았다라는 걸 보시면서 자, 분석합니다. 자, 먼저 뭐가 보여요?
글자가 보이죠, 그죠? 차입금이라는 글자, 이자 비용, 이자 주는 거니까 이자 비용, 그리고 현금 줬으니까 현금. 세 가지의 계정 과목 보이시죠?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그죠?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야. 빌린 거예요, 갚은 거예요, 지금? 갚았죠. 갚았으니까 부채가 증가 감소? 감소, 그렇죠.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부채 증가 대변, 부채 감소 차변. 저 거래의 8요소가 회계 원리예요. 이걸 활용하면 회계의 90%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진짜예요. 그만큼 지금 약속대로 가면 됩니다. 부채의 감소. 그리고 빚진 것만 갚은 게 아니라 이자도 줬잖아요. 이자를 줄 때 쓰는 말이 뭐였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줬으니까 돈 나갔어요.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 이런 식으로 거래의 성격을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관계 표시라고 합니다. 결합관계. 이것도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딱 세 가지밖에 안 했지만 다 보세요. 다시.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 차변 요소 두 개, 대변 요소 하나. 어쨌든 중요한 건 차변 요소에 하나 이상은 나오고 대변에도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 이상 나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래의 8요소 중에 차변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반드시 결합되어서 손잡고 같이 나옵니다. 그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차변적 요소와 대변적 요소가 항상 같이 나오는 걸 거래의 이중성. 아까 앞에서 거래 이중성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읽다가 이거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싶은 건 제껴요. 제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그걸 알고 나서 다시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려는 욕심만 버리면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여기에서 보고 다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거래 이중성. 지금처럼 차변에도 하나 이상이 나오고 대변에도 하나 이상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거래의 8요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추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진짜 백지에다가요. 자산 증가, 자본 증가라고 썼다고 쳐요. 자산 증가, 부채 증가라고 썼다고 쳐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것저것 했지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보고 거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쟁이요? 그죠? 여러분이 회계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안 하고 뭔 소리야 이거? 다시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나는 회계 천재야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앞에 했던 그 1, 2강, 2, 3강까지 3강까지였죠? 그거까지 들었으면 그래 자산이라는 말이 현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량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럼 몇 가지라도 배웠어. 그러면 그 중에 무슨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야? 모르죠.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우리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지 장부에다 이렇게 적어봤자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산이 감소했대. 뭐가? 현금이? 상품이? 건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결론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려면서요. 그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넘어가요. 어쨌든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번. 현금 출자했잖아요. 그럼 아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원리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고 결국은 실제로 기록할 때는 여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구체적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500원이었죠? 500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고요. 그 책에는 미리 이렇게 차대변 구분을 다 해놨지만 백지였다면 잘 보세요. 백지였다면 요 사이에 이렇게 사선은 옆으로 삐뚤어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선을 긋고 여기 이렇게 쓰면은 이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사선을 그으면 왼쪽 차변과 오른쪽 대변을 구분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원래는 이게 3번인데 분계입니다. 이게 분계입니다. 분계. 이게 정말 특히 회계학 중에도 정말 진짜 중요한 3천억 개가 아니라 3경계.
경이 어떻게 되나 아시나?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한 회계에서 정말 진짜 중요한 분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은 여러분이 이 분계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바로 회계를 잘하냐 못하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단 회계 공부 자체가 모든 것을 분계로 파악을 합니다. 분계로 분계.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정 과목과 차변 대변인지 즉 거래의 8요소 이걸 알아야 됩니다. 2번 갑니다. 현금을 차입했대. 그럼 돈 들어왔죠. 들어오면 현금이란 자산증가 차변 200원이었죠. 빌린 돈은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말씀 단기로 쓰시면 돼요. 그게 단기 차입금 200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차변에 현금 200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0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걸 바로 분계라고 하더라. 분계. 강아지 개자 개입니다. 분계. 어떤 사람 분계라고 쓰는데 분계입니다. 그냥 분계. 3번 동갑니다.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대. 자, 사실 분계도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잖아요. 그럼 현금 줬으니까 현금부터 먼저 쓰는 거예요. 나가면 대변. 왜 대변이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니까. 그럼 대변에 쓰고 나간 이유가 뭐냐? 빚진 거 갚았다. 단기 차입금. 차입금 중에 100원 갚은 거고 또 이자 준 거죠. 이자를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까지 써주는 거. 그럼 현금은 얼마 나가냐? 130원 나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거. 이게 바로 분계입니다. 결론은 분계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 차입금, 대여금, 미수금, 미지급, 외상물주, 외상매기 이런 계정 과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거래의 8요소를 알아야 대변에 적을지 차변에 적을지, 차입금이 대변에 있다, 차입금이 차변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해석해야 됩니다. 차입금 부채니까 대변은 부채 증가한 거고 차변에 있으면 감소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합관계 표시와 분계인데 솔직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결론은 분계만 하면 돼요. 오늘 처음이니까 거래의 8요소도 결합관계 표시도 했지만 앞으로는 그 결합관계 표시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분계로 쓰는 겁니다. 분계를 물론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계를 좀 정석은 지금처럼 거래의 8요소대로 하는 거고 좀 간편하게 할 때는 조금 아까 봐요. 현금이 2개는 차변에 있었고 지금은 현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이것만 딱 봐도 눈치 빠른 분들은 돈 들어온 건 차변이고 나간 건 대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눈치 빠른 분들은 얘기 안 해도 알아.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나중에는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에 적고 나가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이거 알아두면 훨씬 더 분계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4번으로 계속 갑니다. 4번으로 갈 건데 문제 보시면 현금을 빌려줬대요. 빌려주면 돈이 나가죠. 쉽게 하는 방법은 돈 나가니까 대변입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부터 쓰고요. 금액은 300원.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냐? 대여금이라고 한다. 단기 대여금. 대여금 이렇게 현금 대변, 차변에 대여금.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을 먼저 쓰고 나간 이유가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이다. 차변에 쓰면 되며 간단하죠. 이렇게 직접 계정 과목과 금액을 써주는 건 뭐라고 한다? 분계. 자, 근데 처음이니까 오늘은 돈 나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겨. 그 다음 빌려준 건 대여금이라는 채권, 즉 자산이 생긴 거니까 자산이 증가야. 이렇게 써주는 건 결합관계. 근데 오늘은 결합관계도 같이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결합관계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돼요. 즉 여러분이 이렇게 길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갈 때 슬로우 비디오네. 걸어갈 때 여러분 이거 왼발 오른발 이러고 다녀요? 그럼 딴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죠? 다시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그냥 걸어가잖아요. 근데 엄밀하게는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엄밀하게는 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신경체계를 통해서 왼발이 움직이고 오른발이 움직이고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걸 말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매 순간순간마다 머릿속에 이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 우리 손발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명령을 내리고 신경체계가 움직여서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고장났어, 어디가. 왜 사고 나고 이런 거 아시죠? 사고 나서 만약에 목 뒤에 척추신경이 다쳤어. 그 하반신이 만약에 안 움직이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고 나서 다쳤다. 그러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손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근데 모든 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 명령을 내려서 야, 왼팔 움직여라. 그럼 왼팔 움직이는 거죠. 맞잖아요. 글씨 쓰려면 오른손 움직여야 돼. 그러면 오른쪽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라고 따지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런 얘기는 이런 신경조직,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조직이라고 생각하시고 겉으로 보이는 건 분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지금 제가 왼손, 오른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건 이거지만 눈에 안 보이는 뇌에서 신경 명령을 내려서 신경체계를 타고 이거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5번 갑니다. 5번. 대여금과 이자 50원을 현금으로 받대요. 조그만 가는 돈을 빌려준 겁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는 꿔준 돈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그럼 쉽게 하는 건 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차변입니다. 차변에 현금부터 적는 거예요. 그리고 돈 들어온 이유가 뭐냐 봤더니 대여금 받은 거야. 단기 대여금을 회수한 거예요. 얼마? 200원. 그리고 이자도 받았어.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하잖아요. 이자 수익 50원 합쳐서 250원을 받은 겁니다. 맞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계 말고도 이 결합관계 표시하는 것도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적어도 오늘은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다시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된 거다. 그 다음 빌려준 돈을 받았으면 대여금이라는 채권, 이제 꿔준 돈을 받아냈으니까 이제 꿔준 돈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된 거다.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금 거래 이중성 설명은 드렸죠. 아까 차변 거래 요소 4개 중에 하나와 대변 거래 요소 4개 중에 하나는 항상 같이 나온다. 그게 거래 이중성이었죠. 그 다음 제가 분계를 딱 5개밖에 안 했지만, 자 보세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 합계는 각각 어때요? 각각 일치하죠. 보이죠? 자, 그것이 대차평균의 원리입니다. 우리 회계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대차평균의 원리. 사실 대차평균의 원리라기보다는 대차평형, 차대변이 맞으니까 일치한다, 평형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관습적으로 계속 평균의 원리 얘기했어요. 이게 평균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평형이지, 그죠? 평형의 원리. 어쨌든 거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까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이거 그냥 몇 절이었지? 2절이었나? 어쨌든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얘기 나올 때 설명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제끼면 돼요. 자, 분계 5개 했죠. 몇 개만 더 해봅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6번 갑니다. 잘 보세요. 차입금 100원에 대한 이자 3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주의하실 점. 3번과 6번을 비교해 보세요. 3번과 6번을 비교해 보시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3번은 차입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고 6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준 거잖아요. 다르죠? 6번에서는 이자 줬으니까 돈 나갑니다. 나가면 대변이 현금. 이자 얼마지? 30원? 30원 나갑니다. 30원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자 줬으니까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30원 이렇게 됩니다. 분계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근데 거래 요소로 분석하면 이건 비용 발생이고 돈 나가는 건 자산 감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비교해봐요. 7번은 대여금 100원에 대한 이자를 30원 현금 받았다. 7번 5번하고 비교해보세요. 7번은 5번하고 비교해보세요.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5번에서는 빌려준 돈, 대여금과 이자를 같이 받은 거예요.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거고 7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죠. 이자만 받은 거예요. 그럼 7번은 이자만 돈으로 받았으니까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됩니다. 물론 금액은 30원인가? 이렇게 되죠. 30원 맞죠? 그리고 거래 요소 파악, 거래 결합 관계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됩니다. 됐죠? 자, 이래서 지금 7번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자, 사실 이거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또 가끔은 나와요, 또 가끔.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잠깐 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쓰고 나서 이제 복잡해졌는데, 이제? 그럼 여러분 다 뽑으면 되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묻는 것만 잘 보세요. 아이, 색분필을 안 갖다 놨네. 아이, 필요 없다 그래. 필요 없다고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네요. 자, 보세요. 1번 잘 보세요. 1번.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1번. 자산 증가, 자본 증가였죠.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없어요? 1번에. 없어요. 2번 비용이나 수익. 없죠. 3번 비용이나 수익 있어요? 3번에 비용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책에 1번, 2번, 3번 중에 3번에는 비용이 있어요. 그죠? 근데 1, 2번은 비용이나 수익은 전혀 없잖아요. 또 4번에도 비용이나 수익이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1번과 2번과 4번, 즉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거래는 오른쪽 끝에 보니까 다 교환거래다. 교환거래다. 이런 말 보이죠? 교환거래. 그건 정리는 따로 해드릴게요.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그런데 잘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3번에 비용 발생했습니다. 5번 비용이나 수익, 수익이 있습니다. 6번 비용 있습니다. 7번 수익 있습니다. 자, 비용이나 수익. 비용이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지금 여쭤보고 있잖아요. 자, 특히 3번과 6번 다시 봅시다. 3번 비용 있죠. 6번 비용 있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3번에도 비용이 있고 6번에도 비용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 3번은 비용도 있는데 위에 다른 거랑 같이 있어요. 근데 6번은 비용 있죠? 비용만 있습니다. 다르죠, 분명히? 얘는 딴 놈이랑 같이 있고 얘는 지 혼자 있습니다. 무식하지만 그렇게 구분하세요. 딴 놈이랑 같이 있는 놈은 혼합거래. 그래서 여러분 3번은 끝에 혼합거래 써있죠? 정리는 따로 할게요. 그 다음 얘는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반대쪽 보지 말고 비용 있는 쪽 혼자. 그럼 이건 손익거래입니다. 손익거래. 자, 이건데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있나요? 그 다음 5번도요. 5번에도 수익이 있고요. 7번에도 수익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수익, 5번에 있는 수익은 딴 놈이랑 같이 있어. 혼합거래. 7번에 있는 수익은 지 혼자 있어. 손익거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있냐 혼자 있냐에 따라 무슨 거래가 구분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7번까지 했어요 이제. 자, 나머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거래의 결합분계 표시와 분계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분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8번부터는 분계만 바로 하겠습니다. 8번부터는 분계만 바로 하겠습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사왔다. 그럼 상품이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아까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훨씬 쉽습니다. 현금 800원 들어왔죠?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대변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부채의 증가죠. 이렇게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말 안 쓰고도 바로바로 분개해야 돼요. 이 시간 이후에는.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처음이니까 지금 해답에 있는 것처럼 결합분계도 반드시 해보고 분계도 해보고 무슨 거래냐 따져보세요. 자, 이건 비용이나 수익 없죠. 교환 거래입니다. 정리는 다시 한다고 그랬습니다. 9번은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갚았어요.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 나가면 되면 돈부터 써요. 웬만하면 돈부터 쓰면 됩니다. 500원. 나간 이유가 뭐냐? 외상가 갚은 거다. 아, 그럼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했구나. 그럼 외상매입금 500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것만 딱 봐도 아, 저 회사 외상값을 현금으로 갚았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번. 자, 상품 900원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물건 팔았어. 그럼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물건 팔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수익,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냥 별거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하는 거냐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회계랑 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계정 과목, 자산부채 비용수익, 계정 과목, 차변 대변, 거래입 요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머리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회계하려면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훈련을 합시다. 마지막 11번 외상매출금 중에 5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받았으니까 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차변 현금 500원이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외상값 받은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아까 요령 중에 하나,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 제가 화살표 친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 친 거,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갚았을 때는 차변,
차변에 있던 외상매출금 받았으면 대변 이렇게 반대쪽에 왔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 원래는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거고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는데 외상값을 갚았다. 주고받았다 그러면 외상값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때는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령이에요. 없애줄 때. 금액을 없애줄 때. 금액을 장부에서 제거시킬 때. 소멸될 때. 이럴 때는 반대쪽에 써주는 걸 역분계라고 그래요. 차변에 있었으면 대변으로 빼고 대변에 있었으면 차변으로 빼는 거 이런 것들이 역분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좀 전에 마지막 정리해드린다고 했던 수익 비용 문제상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다 이런 거래가 교환 거래입니다.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래가 교환 거래고 자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아까 제가 무식하게 혼자 있냐 같이 있냐 그랬죠. 혼자 있냐 같이 있냐 다른 말로 하면 그 거래의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냐 그 거래의 일부가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냐에 따라서 전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였고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 1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결합분계도 하고 분계도 하고 아셨죠? 결합분계 표시와 분계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거래의 종류까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하기 전에 그 예제 2번. 예제 2번이 지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좀 길게 써 있는 거죠. 예제 2번. 그리고 넘어가면은 예제 3번 분계 문제 있죠. 예제 3번 분계. 그리고 넘어가면 예제 4번 분계가 또 있어요. 예제 4번의 문제가 아마 40개인가 될 거예요. 그 40개까지 일단 먼저 풀어보세요. 물론 모르는 거 빼고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다는 아니고 저 기른 거 이건 풀어드릴 거니까 일단 나름대로 혼자 먼저 해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앞으로 여러분이 회계를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바로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거 계정 과목, 자산부채 비용수익 거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 그리고 거래입할 요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분계는 무조건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계정 과목이나 거래입할 요소를 보면 분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계 잘하면 회계는 잘하는 거고 분계 못하면 큰일 났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분계를 일단 이 예제 1번을 복습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하고 나서 여러분 테스트 겸 이해를 했는지 예제 2번과 3번 그리고 예제 4번까지죠. 예제 4번까지를 한 번씩 쭉 풀어보셔요. 다 보지 말고 그리고 제가 또 필요한 거 더 풀어드릴 테니까 아셨죠?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